타고난 성격으로 승부를 하라. 그래서 한국형 애니어그램의 완성, 연태 9가지 삶의 성공 모델에 대해서 더난 출판사 지난번에 첫 번으로 한번 소론을 해서 읽었고, 이제 이어서 연태 아주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똑똑하시고 많이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신 연구가입니다. 또 삼성 같은 데 가서 강의도 하신 분이고, 타고난 끼 정말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문제는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고난 자기나만의 특징과 그에 딱 맞는 성공 스타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60억 세계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쌍둥이도 다르다. 얼굴, 체격, 피부색 등 외모뿐만 아니라 타고난 적성과 강점, 약점, 가치관, 일하는 방법, 학습 방법,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곤 한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런 건 기본이 아니야. 내가 뭘?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등등.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래저래해야 한다는 자기만의 원칙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원칙과 잣대는 우리를 수많은 갈등과 공경에 빠져들게 한다. 본의 아니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서먹한 남처럼 변하기도 하며, 고객의 기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찾아온 고객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기도 한다. 직장에서는 회의 시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산성 없는 언쟁을 계속하거나 재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해 끝내 그만두게 하기도 한다. 생각의 차이, 성격의 차이, 기호의 차이, 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생기는 단순한 이견이라 낯선 행동들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비난 혹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맞다 틀리다 혹은 옳다 그르다식의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뇌가 무의식 중에 다르다 틀리다라는 공식으로 적용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다르다 틀리다라는 공식을 주입당한다. 학교에서는 시험 때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른 보기들과 성격이 다른 것은 결국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함으로써 남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남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조직의 이단화나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다르다는 틀리다의 공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처럼 무의식 중에 우리의 뇌에 자리 잡은 이 고전적인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어렵다. 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존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은 틀리다라는 흑백 논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국제사회 속에서 혹은 또 종교 생활에서 또 경영 사업에서 또 이 사회 직장 생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공부를 하고 하면 좋겠죠. 다르다를 알면은 타고난 재능이 보인다. 그렇다면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나에게 딱 맞는 삶의 스타일을 찾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 사람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저마다 다른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유형이라고 한다. 이 타고난 유형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만이 태어난 재능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스타일의 능력 개발법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기만의 재능과 전문성을 파악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공공사에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웹 디자이너입니다, 기획 전문가입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입니다 등등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경영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직장인들 사이에 평생 직업 찾기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타고난 재능을 강점으로 발휘할 기회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그 재능이 언제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능력이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 안에서 뇌세포 단위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여 재능을 발휘하는 시냅스의 한 대부분이 생후 3년 안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 뇌는 초기 3년간 엄청난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여 1천억 개의 뉴런을 1만 5천 개의 시냅스로 연결함으로써 이후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 방식과 그 사람의 특징을 만드는 뇌회로를 결정한다. 3살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뇌회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타고난 재능을 강점으로 살려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분야의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유형을 어려서부터 파악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개발할 수가 있다면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3살 이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소위 인재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전략을 생산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떻게 적합한 인재를 뽑고 그 인재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켜야 효과적인가,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해서 회사에 남아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재들의 타고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리 회사 박 과장의 경우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회사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박 과장은 매우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처음 입사할 당시 본인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에 배치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출퇴근 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매끄럽지 않아 보였다. 급기야 입사 6개월 만에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마침 박 과장의 동생이 홍보 대행사에 다닌다기에 그쪽과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업무를 박 과장에 맡겼다. 그 일에서 그녀는 홍보 분야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열정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얼마 뒤에 조직 개편에서 나는 과감하게 홍보 마케팅 팀장으로 그녀를 임명했고 그 후로 놀라운 변화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박 과장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홍보 분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타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들을 제안했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고 아침에는 제일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와 업무 준비를 했다. 또한 스스로 인재를 영입해서 2명이던 팀원을 5명으로 늘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에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일로 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진정한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다르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서로 다른 유형을 깨달음으로써 얻게 되는 두 번째 효과는 유형별로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격 차이이다. 이혼은 성격 차이로 인해 빚어진 갈등의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영국과 미국에 있어 세계 3위에 이른다고 하니 매우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799쌍이 결혼해 398쌍이 이혼을 한다고 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한 해 동안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무려 30여 명, 부상자 수는 2,3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싸움에 끼어든 가족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까지 늘고 있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물론 성격 차이 외에도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 문제, 본가나 처가 문제, 서로에 대한 무관심 등의 원인들도 있겠지만 이 역시 서로의 결혼관이나 인간관계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혼은 결국 남편과 아내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격 차이로 표현되는 다름의 문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직장 생활에까지 연결된다.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에게 떠돌림을 당해서 아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왕따 현상, 근무 조건이나 업무는 괜찮은데 상사의 성격을 맞추기 어려워서 혹은 동료들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직장을 못 다니겠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직원들이 내 마음같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일보다 사람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경영자들의 넋두리도 그렇다. 인간관계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세일즈를 13년간이나 한 나 역시 성격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선비들 중에는 세일즈의 성공 요인을 한마디로 신뢰나 열정 혹은 친화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함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굴지의 외국 기업에서 세계 톱 세일즈맨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솔직함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나의 타고난 유형에서 비롯된 생각이었고 나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드린 배려라고 생각했던 나의 솔직함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솔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직장생활, 협상, 부부관계 등 인간관계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성격 차이로 인해서 실패의 아픔을 맛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다르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간의 타고난 유형을 파악하는 해안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타고난 유형이 다른 사람들의 이견이나 낯선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 역시 폭넓고 깊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유형별 입장과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게 됨으로써 더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다르다를 알면 일터를 경영하는 법이 보인다. 인간의 9가지 타고난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 번째 효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일터는 일과 인간관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기 실현의 장이다.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런데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가장 심한 것도 일터이다. 따라서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내게 되는 일터를 효과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터 경영이란 물론 기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경영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는 타고난 9가지 인간 유형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 것인지 효과적인지 우리 회사의 업종에 딱 맞는
조직 문화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인재의 적소 배치란 무엇인지, 조화, 성장, 진정한 일터와 성공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완전한 성공으로 이끄는 깨달음. 이럴 수가. 이게 나라니. 인간의 타고난 유형 9가지를 서로 다르다는 사실부터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평생 동안 공부해야 할 과제이며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내가 먼저 뻘고 승희가 되자고 결심했고 우리 직원들에게 내 유형과 그동안 타고난 분노 유행대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나 자신의 습관적인 속성이나 속마음 그대로 공개하기만 쉽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직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랭했다. 종종 회사에서 자기 번호 유형을 찾는 공개 워크숍을 가지곤 했는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지만 냉소적으로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았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9가지 유형에다가 모두 다 끼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자꾸 속마음을 들춰내라는 거지? 이런 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다는 거야? 괜히 혼란만 주고 또 편만 갈라놓는 거 아니야? 의심과 두려움에 찬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던 기부스를 조금씩 풀어내는 과정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속마음을 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문회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나에 대한 평가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인사고과에 반장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최대한 솔직하게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면서도 난 이미 스스로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직원들이 지적할 내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쓰라고는 했지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들을 보면서 숨이 턱 막혔고 직원들은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람으로 비쳤단 말인가? 팀장들에게까지도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해하여 지적한 것들을 대하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사에 이렇게 무리한 표현을 쓸 수가 있어? 너무 섭섭했고 그것을 적은 사람들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솔직하게 나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내 성격은 내 것이다. 그 후에 2달이 지나도록 서운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머릿속에 그 글귀들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며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회사를 며칠 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답답하고 어두웠던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거야. 온몸에 전율이 오듯이 강하게 내리를 스치는 것이 있다. 그동안 사람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갈등들을 결국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달라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고 스스로 한 일들을 부정해 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내 안의 고정된 관념과 프로그램을 나인 줄로 착각하면서 집착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내 성격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마침내 그들의 평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를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다. 폭풍우가 몰아친 듯한 한 차례 힘든 홍역을 치르고 후에야 비로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동안의 심경에 대해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자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덧 모두가 자신의 타고난 번호 유형을 찾고 스스럼없이 자신의 집착과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서로의 타고난 유형으로 인한 습관적인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했던 오해와 갈등이 풀리기 시작했다. 사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듯이 서로의 유행에 따라서 똑같은 마음도 다르게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가족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타고난 유행을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모르고 있는 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도 정작 자기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인생 목표 등을 말해보려고 하면 막막해한다. 또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인정하기 힘들어서 모르는 채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을 자신만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만족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커지면 클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만족도도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공과 행복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때 성공과 행복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이런 건데요. 뭔가 달라지고 싶은 이들에게 이 최근 직장에서 인간, 부부, 자녀, 업무, 영어, 경영 등등에서 뭔가 달라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책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나에게 맞는 직업은? 나의 적성은? 나의 배우자의 유형은? 배우자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협상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으려면, 상사에게 인정받으려면, 존경받는 상사가 되려면 인재를 적서조에 배치하고 등등등등.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얼굴을 볼 수 없고 등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잘 보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 되어주면 좋겠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 그만큼 고민해 주리라는 보장도, 그 사람이 자신이 본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리라는 보장도 없다. 누구에게서 아무런 감정 없이 편안히 자신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살핌으로써 거울로 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타고난 유형이 같은 사람끼리 재능과 성격,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동기, 일 처리 방식 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내면의 거울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소리가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미쳐보고 행복한 가정과 일의 성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의 감동이 만끽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졌네요.